작가가 너무 훈남이야.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기적 따위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행동하면 이런 기적은 당연히 있어야겠다 싶은 거? 안녕하세요, 수련입니다. 제가 벌써 2주 동안 출근을 했는데 1년 7개월 동안 계속 밤낮 바뀐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느 사람들과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하고 저녁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잠자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생활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조금 적응이 안 돼요. 약간 바이오리듬이 깨져가지고 날씨도 많이 부쩍 추워졌고요. 모두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며 약간 날이 추워지는 걸 보니까 이제 올 한 해도 서서히 끝나가는 거를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1월이 거의 다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월 한 달만 남은 건데 그래서 저는 벌써 내년 2020년의 다이어리나 스케줄러 같은 것들을 벌써 사려고 막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계획도 세우려고 하니까 지금 읽고 있는 뭐 소설이나 에세이 이런 곳에서 약간 어떤 계획을 세울지 좋은 문장과 그리고 상황들을 조금 참고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약간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에세이도 읽었고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읽은 책 중에서 제가 진짜 재밌게 읽은 책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소개를 얼른 해줘야겠다 싶어서 오늘 그 한 권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바로 에세이예요. 요겁니다. 데이비드 파젠바움 저자의 희망이 삶이 될 때 라는 책이고요. 더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표지 보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구린 거예요. 표지가 그래 뭔가 희망을 뜻하는 어떤 새싹을 말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약간 촌스러워가지고 요즘 트렌드랑 안 맞아. 근데 여기 이 커버를 벗기고 속커버를 보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속커버가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더 희망이 삶이 될 때랑 잘 어울리지. 뭔가 이렇게 빛이 반짝 터트러지는 그런 느낌? 속지가 더 예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구매하시면 벗겨보세요. 벗겨서 보관하세요. 저는 사실 이런 책 제목은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되게 터무니없는 희망 고문만 막 늘어놓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긍정적이게 살아라. 뭐 희망을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되게 뭐 막무가내로 뭔가 희망 고문만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그런 책인가 보다 해서 무심코 지나치려고 했는데 앞에 장을 조금 살펴보고 리뷰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괜찮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제가 싫어하는 그런 희망 고문류의 무작정 밝기만 하고 뭔가 희망을 강요하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이건 제목처럼 희망이 삶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려낸 건데 밝은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저자가 직접 온몸으로 겪고 그 고난을 헤쳐나간 과정을 되게 섬세하게 소설처럼 그려내져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추천하러 왔습니다.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뭔가 닿을 수 없는 희망만을 제시하지 않고요. 현실 속에서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했는지 자세히 서술했기 때문에 기존의 에세이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럼 포인트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세 젊은 의사가 희귀병을 선고받아 고군분투한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 두 번째, 단순히 기적이라는 불분명한 희망 대신 절망적인 상황을 현실 속에서 자신이 몸소 실천한 과정과 행동을 제시해주는 선명한 희망 이야기. 세 번째,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용기와 끈기, 추진력, 자신에 대한 믿음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줄 소설과도 같은 자전적 메시지. 명문장 첫 번째입니다. 나는 추측하고 짐작하는 데 진력이 났다. 물적 증거가 필요했고 확실한 결과를 얻고 싶었다. 의사들의 의견을 믿어보거나 그들이 답을 발견해주기만 기대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다. 수련의로서, 의사의 아들로서 나는 절대로
의사들이 틀리지 않는다거나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림도 없었다. 두 번째, 자넨 그걸 읽기엔 너무 젊어. 그가 말했다. 아직 인생 절반 근처에도 못 왔거든.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거야. 나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 머리를 문지르며 대답했다. 전 연장전 중인데요. 사실상 세 번째 연장전이라고 생각했다. 시계가 3번 제로를 가리켰다. 나는 3번 일어났고 경기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세 번째, 내가 이번에도 살아난다면 나는 남은 내 인생을,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내 삶을 이 병의 정체를 밝히고 그 치료법을 알아내는 데 쓰겠어. 이 작가는 정말 잘생겼어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연애면 연애, 그리고 되게 화목한 가정에 되게 인간관계, 친구 관계도 되게 좋았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똑똑하고, 거기다 아버지까지 의사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겠어요. 한마디로 모자라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작가는 10만 명 중 한 명이 앓을까 말까 하는 그런 희귀병에 걸리게 돼요. 막 온몸이 막 띵띵 붓고, 장기는 이제 제 기능을 잃어가고, 계속 숨 쉴 때마다 막 칼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고통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작가의 말로는 진짜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평균 생존 기간이 최대 19개월이라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 그는 5년 동안이나 재발하지 않고 여태껏 너무너무 잘 살고 있을까요? 이 작가는 누군가는 첫 번째가 되어야 해 하면서 이 병의 치료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 과정이 되게 세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건 직접 확인해보세요. 사실 자기가 되게 치료 불가능한 희귀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냥 시간에 자신을 맡기는 환자가 대부분이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저자는 내가 처음으로 이 병의 치료법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겠어 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 병실에서 내내 여러 논문이나 자료 같은 것들을 막 찾아서 헤매는데 그런 추진력이나 그리고 끈기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사람이 감기 몸살만 걸려도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이건 한 사람이 이뤄낸 기적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희귀병 환자들에 대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터무니없는 그런 기적을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병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해줍니다. 실제로 우리도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나와 같이 힘든 상황에 놓였던 어떤 사람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위로와 공감이 들면서 뭔가 마음이 조금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얘기에서 용기까지 얻게 되죠. 나도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어느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멋지게 잘 보여준 이야기였고요. 인간의 위대함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병을 이겨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12월 다음 달이면 뭐 연말 모임 때문에 너무 바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11월인 지금부터 열심히 이런 연말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11월부터 미리미리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연말 마무리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3시간 만에 호다다닥 읽었던 진짜 핵꿀잼 명문장 천국인 그런 재미난 소설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련서재에서 만나요. 안녕!